자, 그러면 시험 유의사항 자료 받으신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분들은 뒤에 가서 받아오시면 됩니다. 네. 시험 유의사항. 앞에 있어요, 앞에. 앞에 오시면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제시하는 시험 방법은요, 가장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그리고 표준적인 방법이고요. 혹시 제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을 혼자 가지고 계시든지 아니면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따로 있으시다면 그렇게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 걸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이 중에서 도움이 되는 것은 취하시고요. 나름대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으시거나 시험 치르는 방법이 있으시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알겠죠? 예. 먼저 일단 첫 번째 시험 일주일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작업이 컨디션 조절입니다. 컨디션 조절. 예, 컨디션 조절.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성적이 안 되는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그러니까 때려 죽여도 합격 못할 사람이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느냐? 남은 기간으로 봐서는 좀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싶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시험장에서 컨디션 조절을 잘하면요, 정말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질 겁니다. 그 당일 컨디션에 따라서 시험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적이 아예 높으신 분들은 컨디션 그런 것도 관계없을 거고요. 아예 성적이 안 나오시는 분들도 관계없겠지만 대부분 우리 수험생들 7, 80%의 시험장 들어가시는 수험생들은요, 점수대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점수대가. 우리 왜 점수대가 비슷한지 아세요? 점수가 왜 크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없는지 아세요? 크게 안 나오시는 분들은 포기해요. 시험장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요, 그나마 지금까지 오신 분들은요, 시험장에 가시면 성적대가 거의 50점대에서 70점대 사이의 점수군 형성이 됩니다.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시험 딱 치고 뚜껑 딱 열잖아요. 50점에서 70점대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겨우 편차가 60점 기준으로 10점 차이에요. 잘해봐야 60점보다 10점 더 맞는 거고, 못해도 60점에서 10점 못 맞는 거예요. 더 줄여보면요, 5점대, 그러니까 55점대에서 65점대 사이의 점수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그거는 뭐로 극복이 되냐면 당일 컨디션으로 저는 충분히 극복이 된다고 봅니다. 당일 컨디션이 정말 컨디션이 좋은 날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오리듬상 직접 어떤 리듬이 상당히 좋은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문제가 잘 풀리고요. 그렇지 않은 날은 읽어도 이렇게 펜만 지나가고 머리는 안 지나가고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컨디션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고시 공부하시는 분들도 오전 공부가 좋으면 오전 공부를 택해서 오전 공부를 해요. 그리고 야간 공부가 좋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전에 공부 안 해요. 오전에 자고 오히려 야간에 공부를 집중해서 하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고시 공부하시는 분들도 시험이 한 달 정도 또는 이렇게 보름 정도 이렇게 다가오면요, 패턴을 바꿔요. 바꿔서 무조건 시험 치는 시간에 뇌를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노력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제 생각은 일주일 전에는 우리가 시험 치는 시간이 9시부터 2시 사이거든요. 2시에 시험이 끝나고요. 9시에 시험이 시작합니다. 1, 2차 동차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시간에는 내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시간에는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시험 전날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시험 전날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 아직 안 당해봐서 모르겠지만, 시험 전날 밤에 잠 못 주무시는 분들 많아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근데 시험 전날 밤에 숙면을 못 취하시면요, 시험 당일날 컨디션이 절대로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전날 밤에 숙면을 취하는 방법은요, 시험 일주일 전에, 적어도 3살 전에는요, 원래 일어나던 시간보다 한 30분에서 1시간 당기는 게 좋아요. 일어나는 시간을 한두 시간 당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낮잠을 자지 않는 겁니다. 제가 한두 시간 일찍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찍 일어나고 낮잠을 3시간씩 주무시면 그 효과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을 갖다가, 기상시간이죠, 기상시간. 기상시간을 갖다가 1시간 땡기면요, 지침 시간이 처음에는 1, 20분밖에 안 당겨지는데, 그렇게 한 3살 정도, 많게는 일주일 정도를 보내시게 되면요, 잠자는 시간이 1시간 당겨져요. 저는 일단 최소 한 7시간 정도, 최소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는 주무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침 시간을 당겨서 아침 시간에 공부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열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시험 전날 밤에 잘 수 있게끔 원래 일어나는 기상시간보다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당기신 다음에 시험 전에는 꼭 12시 전에 잠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일주일 남았을 때는 1차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매일 보는 게 좋아요. 자료가 어떤 자료도 관계없으니까 동영을 봐도 되고요. 아니면 하루는 동영, 하루는 쪽집게 백서, 하루는 일일 특강, 하루는 요약집, 어떤 것도 관계없으니까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 보는 게 좋습니다. 1차는 감각으로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진짜 감각이에요. 이제는. 오늘도 모의고사를 쳐봤지만 1차 과목은 매일매일 보고, 그 다음에 동영 모의고사 형식의 문제는 시험 일주일 전부터는 풀지 않습니다. 동영 모의고사.
그 동영은 제가 봤을 때는 시험 일주일 마지노선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동영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답이 없는 문제 있잖아요. 정답이 없는 문제. 그걸 풀고 해설을 보고 채점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문제는 안 푸는 게 좋습니다. 간혹 이제 제가 어떤 얘기를 많이 듣냐면 시험 3일 전에, 시험 이틀 전에 정체불명의 어떤 모의고사를 하나 구해온 거야. 복사를 해온 거지. 그래가지고 나는 원래 이제 개론과 민법이 65점대에서 형성되던 사람이었어. 근데 그 동영을 갖다가 시험 쳐봤는데 개론이 35점, 민법이 37.5점 나왔다. 이렇게. 시험은 이제 이틀 남았고 어떡할 거야? 심각한 부상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한번 그런 얘기 들은 적 있겠지만 마라톤 하는 사람들, 운동선수들도요, 올림픽 앞두고는요, 한 달 전에는 컨디션 조절만 하지 절대로 뭐 풀고 내일 올림픽인데 오늘 42.19 뛰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실전 안 합니다. 그냥 연습만, 몸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줄 전에는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동영 모의고사는 절대 형식은 풀지 않습니다. 풀고 싶다면 지금 푸는 게 낫고요. 혹시 미리 사놓은 문제가 집에 있으면요, 정답 문제 해설을 보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풀어서 점수를 채점하는 그런 행동은 일주일 전에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공부하는 방법은 일단 컨디션 조절을 좀 시험 당일날 컨디션 조절을 염두를 해달라는 거예요. 밤새워서 공부하지 말고, 그다음에 잠자는 시간 좀 이렇게 당기자는 겁니다. 잠자는 시간을 당기려면 기상 시간 당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낮에 낮잠 주무시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 당일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웬만하면 시험 치는 시간 9시부터 2시 사이에서는 내가 활발하게 운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시간에 자버리고 시험 안 치는 시간에 공부해버리고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패턴을 좀 바꾸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자료는 어떤 거든지 좋으니까 1차는 매일매일 보시고 동영 형식으로 문제를 치고 채점하는 형식의 문제는 풀지를 말자는 겁니다. 정답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 내용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겠다. 두 번째, 시험 하루 이틀 전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제가 1차 기준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차는 시험 하루 전에 볼 교재를 미리 정해놓는 게 좋아요, 지금. 하루 전에. 안 그러면 시험 하루 전에 뭘 봐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루 전과 시험장 당일날 볼 교재를 미리 일주일 전에 정해놓으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추천해드리는 교재는 시험 하루 이틀 전에는요, 기본서 좋습니다. 기본서. 기본서를 왜 추천해드리냐면 민법하고 개론하고 기본서는요, 기본서를 쭉 보다 보면 여러분들 실제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지문 5개 중에 뭐 모의고사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5개 중에 3개는 알겠어. 근데 2개가 그럼 2개 중에 하나가 답인데 한 개 요 지문이 맞는지 틀린지를 모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있느냐? 기본서에 가만 있어요. 요약집이나 족지기 백선 이런 데는 없어요. 기본서에 가만 있는데 저기 구석에 밑줄도 이제 끝 지워질 만큼 별로 중요하게 다룬 건 아닌데 지문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서를 한번 보고 들어가시면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다 봤다라는 자신감이 생겨요. 내용을 알고 모르고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1차는 기본서 한번 훑고 들어가시면 좋고요. 근데 기본서가 너무 부담이 된다면 쪽집게 백선이나 아니면 우리 일일 특강 자료 아니면 요약집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도 됩니다. 제일 좋은 거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자료를 미리 정해 놓으시라고. 하루 이틀 전에 볼 자료를 미리 정해 놓으시라고. 시험장 당일 가서 볼 자료도 미리 정해 놓으시고.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만은 충분한 숙면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험 하루 전에 충분한 숙면. 요거는 다시 위로 올라가셔서 말씀드리십니다는 일주일 전부터 노력을 하셔야지 시험 일주일 전에 잘 수 있어요. 시험 하루 전에 잘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노력하지 않으시면 시험 전날 못 자는 경우 많습니다. 제가 어떤 얘기도 들은 적이 있냐면, 잠자리 일찍 들긴 들었대요. 잠자리 일찍. 한 10시 반 이렇게 잠자리 들었대요. 근데 잠이 도저히 안 오더래. 다음날 이제 시험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11시 되는 거야. 잠이 안 오는 거지. 11시 반. 시기분 11시 반. 잠이 안 오는 거지. 12시. 잠이 안 오는 거지. 12시 반 넘어가도 잠이 안 오는 거지. 내일 큰일 나겠네. 싶어서 집에 있는 인삼주를 홀짝 이제 요 한 잔 먹고 자야지 이렇게 홀짝 마시는 거지. 그래서 새벽까지 마시고 다음날 만취 상태로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 분도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이 너무 안 와가지고 전날 밤에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뭐 맨정신으로 풀어도 시험 될까 말까인데 만취 상태로 들어가면 시험 될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 노력을 전혀 안 하신 거지. 그러니까 전날 밤에 그냥 자지겠지 하는 거지, 그죠? 예, 그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충분한 숙면. 그다음에 준비물 점검을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교실마다 있어요. 교실마다 한 교실이 2교실이 아니거든요. 시험 치는 교실은 인원이 별로 없어요. 그 교실에, 그 작은 한 10명, 20명 되는 교실에 한 명씩은 꼭꼭 응시표를 안 가져와요.
시계를 안 가져옵니다. 그리고 계산기를 안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강교실에 꼭꼭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시험 하루 전날 밤에 응시표하고 신분증하고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하고 이런 거 다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시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산기 있어야 됩니다, 계산기. 계산기 가져가셔야 돼요. 안 가져가시면 큰일 납니다. 계산기 있고, 계산기를 넣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 형식으로 자꾸 문제를 내요, 요즘에는. 그리고 수정 테이프. 수정 테이프, 뭔지 알죠? 화이트인데 액으로 된 거 말고 이렇게 테이프 형식으로 된 거 쭉 지나가면 지워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뭐 할 때 써먹냐면, 2번에 3번 체크해야 되는데 4번 체크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4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다시 생각해보니까 3번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예, 그러면 지우고 새로 이제 작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수정 테이프는 그 답지를 안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답지를 안 바꾸기 위해서. 수정 테이프를 갖다가 나중에 심심할 때 산업인력공단에 질문 한번 해보세요. 수정 테이프를 써도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답을, 답변을 좀 애매하게 합니다. 수정 테이프를 못 쓰는 건 아닌데, 수정 테이프를 썼을 때 책임은 우리가 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좀 겁나죠. 근데 수정 테이프가 지나간 자리는 컴퓨터가 절대로 못 읽습니다. 못 읽습니다. 해봤어요. 못 읽더라고. 못 읽어요. 우리 그거보다 기계 더 좋을 텐데 못 읽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수정 테이프가 지나간 자리는 못 읽으니까 혹시 답을 잘못 체크하셨다면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그렇게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답지 바꾸면 큰일 납니다. 답지 바꾸면 왜 안 돼요? 답지 바꾸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합격은 나의 기쁨부터 다시 써야 되는 겁니다. 수험 번호 다시 쓰고 감독관 와가지고 그 도장 새로 받아야 되고요. 그거 할 시간에 두세 문제, 네다섯 문제를 더 풀어요. 그러니까 수정 테이프 꼭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스테이플러. 혹시 스테이플러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옆에 호치케스라고 적어요. 제가 요 도구의 이름을 알았어요. 이 도구의 이름은 스테이플러가 맞고요. 스테이플러로 가장 유명한 회사가 호치케스사랍니다. 예, 회사 이름이에요. 호치케스사. 내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스테이플러가 정식 명칭이 많고 스테이플러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호치케스사랍니다. 호치케스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호치케스를 준비하셔가지고 시험지를 받잖아요. 시험지를 받으면 시험지가 이렇게 가로로 넘기는 형식이에요. 세로로 넘기는 형식이 아니고 가로로 이렇게 넘기는 형식이거든요. 가로로 넘기는 형식이면 적어도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는 문제를 집어 놓으시면 좋아요. 문제를 집어 놓으시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시험 문제를 막 풀다 보면 왜 우리가 다 풉니까? 다 못 풉니까? 다 못 풀지. 그러면 7번 풀고 바로 10번 넘어갔다가 10번 풀고 12번 풀다 보면요. 중간에 몇 번을 안 풀었는지 찾는데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심지어 툭 떨어져 버리고 막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진짜 그런 경우 있어요. 떨어져도 바람에 안 이멸세 하기 위해서는요. 호치케스로 1차 시험지 받자마자 3번, 2차 시험지 받자마자 3번 정도는 찍어놓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물 다시 점검합니다. 응시표, 그 다음에 신분증, 컴퓨터용 수정 사인펜, 시계, 계산기, 수정 테이프, 스테이플러, 호치케스 정도는 꼭 챙겨서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시험 당일날 아무리 강조해도 이거 안 되는 사람도 있던데 시험 당일날 너무 늦게 오지 마세요. 너무 늦게 오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허둥지둥 와서 시험 치면요. 제 실력 못 냅니다. 당일 컨디션에 따라서 결정되는 점수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소 1시간 아니면 그보다 더 일찍 오는 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모의고사 치면서 느낀 점이 좀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학원에서 월별 모의고사 칠 때 아침에 올 때 어떻게 오냐면 시간 딱 맞춰서 옵니다. 맞춰서 옵니다. 허둥지둥 그렇게 와서 시험을 쳐요. 시험 칠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1번이 답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1번이. 왜 안 보일까요? 이상하죠, 그죠? 2번도 답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3번, 4번부터 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풀다가 다 풀고 다시 오니까 1번이 이거 이 문제였어? 쉽네? 하고 풀린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환경과 같은 조건에서 문제를 푸는데 어떨 때는 문제가 풀리고 어떨 때는 문제가 안 풀리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예열입니다, 예열. 미리 예열하면요. 그게 그 과정이 생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문제 잘 안 풀립니다, 여러분들 바로. 근데 미리 자료를 통해서 예열하고 나서 문제 보면요, 바로 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저는 1시간 이렇게 얘기드리는 게 잘 안 되는데 이거 좀 지켜주세요. 최소 1시간. 시험 입장은 1시간 정도 전에 해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당일날 시간을 꼭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전 시간을. 여러분들 시험 당일날 볼 자료도 미리 만들어 놓으세요. 자료를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혹시 암기해야 될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적어 놓으세요. 기가 안 깨면 적어 놓으세요. 당일날 볼 자료를 꼭 적어 놓으시고 보고 바로 시험 치는 거 이것만큼 효과가 큰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한 것 중에 가장 큰 효과는 10월 24일 아침에 보는 자료의 효과일 겁니다. 근데 그때 공부 별로 안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다 긴장되고 하니까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 계신데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커피 한 잔만 딱 먹고 앉아서 커피도 먹기 싫으면 먹지 마. 오줌 마려워요. 예. 그러니까
시험 치다 오줌 마려워. 막 땀 삐질삐질 나고 막. 시험 치러 가야 시험을 쳐야 될 것인가?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막 시험 고민이 아니고 이상 고민하게 된다고? 시험 고민 안 해고. 아무튼 따뜻한 거 입만 딱 적시고 그죠? 앉아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앉아서 직전 자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직전 시간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셨던 공부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부가 그날 아침에 이루어질 겁니다. 시험 칠 때는 그 리마인드를 좀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자주 틀렸던 것들이 어떤 건지 자료 만들 때 도움이 되겠죠. 시험 직전 자료. 그다음에 자주 실수하는 부분. 그것도 리마인드를 하고 시험 치는 거랑 안 하고 하는 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은 옳은 것을 틀린 것으로 잘못 보지는 말아야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여기는 3번 체크하고 시험 정답지는 4번 체크하지는 말아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어떤 자주 실수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리마인드를 다시 한번 해보시고 암기사항이라든지 공식 같은 거 개론은 좋잖아요. 공식이 있잖아. 공식 같은 거 암기사항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직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아요. 제가 계산문제 특강 한번 해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 공식들 쭉 한번 읽어보는 거, 이런 것들 상당히 큰 도움 되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동그라미 4번인데요. 시험지를 받은 후 내용입니다. 시험지를 받은 후.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험이 9시 시작을 합니다. 9시 시작을 하는데, 그 전에 한 8시에서 8시 50분 정도의 시험지를 나눠줍니다. 통상. 5분에서 10분 정도 먼저 시험지에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감독관 잘 만나면요.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하나만 그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그 감독관이 2분 들어오시거든요. 옛날에는 3분도 들어왔었어요. 요즘 2분 들어오시거든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 한 분이랑 젊으신 분 한 분 들어오실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 거기가 정이에요. 나이 어리신 분이 부고요. 감독 정부입니다. 그러면 그 감독관이 하나 들어와서 한다는 얘기가 8시 45분인데 들어오자마자 시험지를 막 나눠주더래요. 들어오자마자. 시험지를 막 나눠주면서 이런 소리를 하더래요. 작년에 자기 와이프가 종이정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다고. 자기 작년 와이프가 시험지 떨어졌는데 나 이 공부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는데 상당히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 됐다.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시다. 이렇게 하면서 한번 긴장을 풀어주더래요. 좋지. 그러면서 15분 정도 시험지를 먼저 주면서 한다는 얘기가 규정상 시험지를 지금 풀 수는 없다. 9시 종이 치면 푸셔야 된다. 그러면서 작은 말로 그렇다고 안 푸는 사람은 없겠지 하더래요. 그렇다고 안 푸는 사람은 없겠지 그러더래. 그 사람이 규정을 얘기해 준 거지. 절대로 9시 전에는 풀면 안 된다. 그리고 그렇다고 안 푸는 사람은 없겠지 하니까 한두 부씩 풀기 시작하고 이때도 이제 간 큰 사람들하고 간 작은 사람들 나눠지는 거야. 그 말이 풀으라는 얘기인지 안 풀으라는 얘기인지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 막 풀기 시작하고 한두 번씩 풀기 시작하니까 풀었대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 9시 종 치는데 9시 종 땡 45분부터 시험을 시작했으니까 종 치는데 22분인가 풀고 있었대요. 그 반의 합격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 종 치는데 22분 풀고 있으면 끝이지 뭐. 끝났지 뭐. 그런 경우도 있고 한편 거짓말 아닙니다. 9시에 시험지를 받은 사람도 있대요. 시험 인쇄 상태를 확인을 못하고 뒤에서는 9시 2분에 받았대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감독관 잘 만나야 됩니다. 감독관 잘 만나야 돼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아마 통상적으로는 이제 50분에서 55분 사이 시험지를 나눠주면서 뭐를 할 거냐면 인쇄 상태를 확인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때 우리나라 인쇄 기술이 너무 좋으니까 인쇄 상태를 확인하지 마시고 뭐를 해봐야 되냐면 저는 문제 푸는 것도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풀어도 관계는 없는데 전반적으로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를 한번 넘겨보는 게 좋아요. 문제가 어떤 형식인지 개론 쭉 한번 넘겨보세요. 끝까지 넘겨보셔야 됩니다. 민법도 끝까지 넘기면서 내가 아는 계산 문제가 대충 몇 개 정도 되고 계산 문제가 대충 몇 개 나왔고 아는 게 몇 개가 되고 전반적인 난이도는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감각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민법도 넘기면서 지문이 좀 기네 짧네 했던 거 많이 나왔네 아니면 새로운 형식으로 많이 시도를 하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어떤 해서 개론 민법 중 먼저 풀 과목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개론부터 먼저 풀든 민법부터 먼저 풀든 관계는 없거든요. 근데 그날 상황에 따라서 개론이 좀 쉽게 나왔다고 느껴지면 개론부터 먼저 푸시고 민법이 조금 쉽게 나왔다고 생각되시면 민법을 먼저 푸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작업을 꼭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지를 넘기면서 받자마자 문제 푸는 것 한두 개 푸는 것 나는 큰 의미 없다고 봐요. 큰 의미가 없으니까 넘기면서 전반적인 난이도 파악과 개론 민법 중 먼저 풀어야 될 과목, 그 다음에 계산 문제는 몇 개 정도가 나왔으면 몇 개까지 셀 필요는 없겠지만 대충 몇 개 정도가 나왔으면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왔으니까 내게 몇 개 정도는 공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시험지를 넘기시는 겁니다. 전반적인 난이도 파악하는 거는 여러분들 전체 시험을 푸시는데 계획 짜는 데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그러니까 3번 뒤에 대충이나마 뒷면에 어떤 문제가 나와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문제 푸는 거랑 뒤에 어떤 문제들이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는 사람들의 문제 푸는 거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시간 배분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차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지를 받자마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1차 과목에서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시간 배분이겠죠. 시간 배분. 제가 오늘 수업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시간 배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개론 40개고 민법 40개입니다. 개론 먼저 푸는 걸 기준으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민법 먼저 푸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40개 중에 20개를 찾습니다. 딱 20개를 찾을 거예요. 만만한 놈. 제일 만만한 놈 20개를 찾아서 20개를 먼저 풉니다. 여러분들, 앞면에 만만한 놈이 없으면 뒷면 2페이지부터 시작해도 관계없습니다. 2페이지부터 시작해도 관계없고, 앞쪽이 만만한 게 없으면 40법부터 감정평가로부터 올라오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개론 20문제를 먼저 풉니다. 정답일 확률이 높아요? 오답일 확률이 높아요? 정답일 확률이 높지.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적게 걸리겠어요? 적게 걸립니다. 근데 20문제 풀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세요? 이 중에서도 틀린 문제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안정이 와요. 오, 절반 정도 맞은 것 같은데 하고 시계를 봤는데 시간이 원래 절반 정도 풀 만큼의 시간보다 적게 걸릴 거야 아마. 재빨리 민법으로 넘어갑니다. 20개 풉니다. 20개 풉니다. 요게 뭐냐면 전 과목 다 이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과락 방지용입니다. 과락 방지용. 1차는 과락이 잘 안 걸리시는데 2차에서는 한 번씩 과락이 나와요. 과락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2차도 과락이 나오는 분들은 공부 잘못 하신 거예요. 과락이 나올 수도 없는데 왜 과락이 나오냐면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냥 막 날리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정신이 있을 때 20개씩을 풀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10개를 더 던집니다. 10개를 더 던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집중력은 최고조가 돼야 됩니다.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시고 10개는 시간이 더 있더라도 풀기 어려운 것들이 남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더 있더라도 풀기 어려운 것들. 그 중에서 이제 또 취할 수 있는 게 있을 거고 또 찍어야 될 것도 있을 거고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원칙은 이런 원칙입니다. 20개, 20개, 10개, 10개로 합격 비슷한 점수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집중을 최대한 하셔서. 20개, 20개, 10개, 10개. 그래서 30개 중에서 24개는 아니더라도 20개 근방에서 점수군이 형성이 돼야 되고요. 나머지는 한 번로 밀면 2개씩은 꼭 나옵니다. 한 번로 밀어도. 요거는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한 번로 밀면 10개를 한 번로 밀면 2개는 꼭 나옵니다. 대신에 우리가 풀었던 것 중에서 2번이 많이 없다면 2번을 5번이 많이 없다면 5번을 그것도 전체를 5번 밀어도 관계없고요. 1번부터 20번 사이와 21번부터 40번 사이 둘로 나눠도 관계없어요. 예를 들면 1번부터 20번 사이에 지금 내가 안 푼 문제가 한 4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보니까 5번이 많이 없다. 그럼 5번 다 밀면 2개 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답지를 기준으로. 그래서 요거는 찍는 것, 최악의 경우에는 찍는 것도 생각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찍는 거. 풀어도 답은 뭐 틀릴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래서 20개, 20개,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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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원칙을 지켜주시고 우리는 이 30개에서 최대한 점수를 확보한다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억. 순서대로 풀지 말자. 절대로 순서대로 풀지 마세요. 순서는 의미 없으면 시험에서는. 알겠죠? 순서는 의미 없습니다. 1번 풀었으니까 2번 가고 2번 풀었으니까 3번 가지 마세요. 1번부터 안 풀어도 돼. 2번 풀어도 되고 4번, 5번 건너뛰고 6번 풀어도 돼요. 20개 먼저 푸시는 겁니다. 두 번째, 다 풀지도 말자. 다 푼다는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다 푼다는 생각. 다 못 풀어요. 심리에 가서 문제 다 못 풀어요. 다 푼다는 생각 버리십니다. 다 못 푼다는 걸 인정하고 심리에 들어가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는 아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세 번째, 헷갈리는 문제 고민하지 말자. 요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다 보면요. 2번 지문이 뭔 말인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한다고요. 그럴 때는 나름대로 문제 앞에다가 물음 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모르겠다든지 체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내가 이 문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시만 하고 넘어가는 거죠. 절대로 그 문제를 다시 리마인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엄청 달콤해요. 무슨 말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상당히 달콤하고 시간 정말 잘 갑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문제는 절대로 고민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만약에 1번, 3번, 4번이 확실하게 틀렸다면 그냥 지문도 다시 보지 마시고 2번하고 4번하고 다시 고민하지 마시고 둘 중에 그냥 한 번 밀어. 고민하지 말고. 그게 훨씬 더 효과가 크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고민해가지고 답 찍었는데 그동안 답 안 맞았다고 좀 말하잖아요. 그죠? 일단 그냥 확률적으로 미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반확률이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가 2문제 있으면 1개는 무조건 나온다. 확률이란 건 무시를 못해요. 여러분들. 알겠죠? 둘 중에 그냥 번호 하나 미는 거예요. 하나 미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헷갈리는 문제 고민하는 시간이 달콤하니까 그 시간 피하자. 자, 그러면 문제풀이 순서. 먼저 푸셔야 되는 문제. 당연한 얘기일 거겠지만 익숙한 문제, 짧은 지문, 자신 있는 파트. 자신 있는 파트라는 건 내가 수요 공급 잘하면 수요 공급부터 보시면 되고 간접평가 잘하면 간접평가부터 보시면 됩니다. 대신 이 중에서도 난이도 중과 하를 집중 공략하셔야 될 겁니다. 그럼 나중에 푸셔야 되는 문제. 계산 문제. 일단 계산 문제는요. 확실한 게 아니면 일단 이쪽으로 넣으시죠. 확실한 게 아니면. 20개는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20개는. 제일 먼저 풀 때는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계산 문제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변수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3,230만 원이 나왔는데 이 상한 조건이 매년 상한 조건이 아니고 매월 상한 조건이면 답이 아예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원리금
원리금을 잡아와야 되는데 이자만 잡아오는 경우는 아예 답이 없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변수가 너무 많아서 이쪽에다가 계산 문제를 넣으시는 거지 이쪽에는 일단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확실한 게 아니면. 그래서 계산 문제도 일단 마지막에 푸셔야 될 문제로 넣었고요. 맞는 건 몇 개인가는 문제. 웬만하면 풀지 마시죠. 맞는 건 몇 개인가는 문제는요. 웬만하면 풀지 마시고 1번 날리고 5번 날리고 2, 3, 4번 중에 하나를 찍으시는 게 정답될 확률은 높습니다. 시간이 있더라면 모르겠지만 시간이 없더라면 맞는 것 몇 개인가는 문제는 일단 풀지 말도록 하고요. 아까 제가 소개드렸습니다.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 가격 얼마짜리씩, 수익 얼마씩, 위험 얼마씩 해서 표를 해석하는 문제 풀지 않는 걸로 합시다. 그다음에 긴 지문 문제. 자신 없는 파트. 나는 저기 총론이 자신 없다. 총론 건너뛰고 문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나는 이상하게 지대로는 입지 선정이 잘 안 된다. 그 파트 건너뛰고 문제 푸시면 관계없습니다. 처음 보는 문제, 시사 문제가 나와야 안 나와요,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일단 버리고, 미련을 버리고 나머지 내용들로 점수를 취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배분하는 연습이었고요. 5번째, 집중력. 또 이것도 뭐 다 중요한 얘기겠지만 집중력. 여러분들 실제로 심양에 들어가시면 우리 학원에서 수업을 그동안 1년 동안 공부하시고 오시는 분들은요. 나름의 에티켓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나름의 에티켓이 있는데 심양에 들어가시면 우리 학원에서 공부하신 분들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집에서 독학하신 분들도 오세요. 독학하신 분들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혼자만 공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에티켓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감독관한테 불러가지고 막 몇 분 남았느냐 자꾸 물어 막 이렇게 앞에 시계도 있는데 막 자꾸 묻고 막 시계도 안 가져오고 막 계산기 좀 빌려달라 막 그러고 막 사인펜이 없다 막 그러고 막 화장실 갔다 오겠다 막 그러고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그런 사람이 한 교실에 한 분이라도 계시면요 상당히 거슬립니다. 근데 그래도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의 시험에 집중하겠다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손을 번쩍 드는 거야. 시험 치다 말고. 그럼 그걸 쳐다보면 돼, 안 돼? 안 되고 자기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손을 왜 들었지? 그래서 감독관이 그 사람 걸어가겠지.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답지 바꿔달라고 하는 거야. 답지 바꿔달라. 아, 답지 바꾸는구나. 감독관이 답지를 바꿔줍니다, 이렇게. 바꿔주는구나. 또 시험 치다가. 갑자기 이거 돈 들었던 사람이잖아. 시험 5분 안 가놓고 손 한 번 더 드는 거야. 이번엔 왜 들었을까? 감독관이 오겠지. 또 답지를 바꿔달라고 하는구나. 아, 또 답지를 바꿔달라고 하는구나. 감독관이 5분 남아서 안 바꿔준다고 합니다. 아, 저 감독관 안 바꿔주는구나. 이 사람이 바꿔달라고 때를 씁니다. 흥미진진하죠. 누가 이길지. 결국 이 사람이 이겼어. 그래서 또 답지 바꾼 거지. 그걸 쳐다보고 있는 사람 진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학원에서 원래 수업 들을 때는 뭐 누가 뭐라고 하면 눈이 가도 좋은데 실제 시험에서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본인 시험만 집중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긴박하고 중요한 시간인데 그 시간을 다른 데 쓰시지 마시라는 겁니다. 진짜 있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본인 시험에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집중력에 방해되는 요소를 최대한 제거하자. 아, 요것도 여러분들 요걸로 시험 망친 사람 엄청 많습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들은 적이 있냐면 학원에서 1년 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제일 뒤에 앉았었대요. 제일 뒤에. 자기는 단 한 번도 앞으로 온 적이 없대. 제일 뒤에 앉았대. 근데 실제로 시험장에 들어갔더니만 자리 배정이 제일 앞자리인 거야. 일단 좀 어색하지. 좀 어색한 거야. 막 자기는 항상 뒤에 있었는데 앞자리 있는 거지. 어색한데 시험을 치고 있는데 자꾸 감독관이 자기 시험지를 보더래. 이렇게. 시험 치는데 자꾸 신경 쓰이. 그래서 3번, 5번 고민하다가 막 이렇게 자꾸 못 풀고 하니까 시험 감독관 쳐다보고 감독관이 저 사람 공부 못하는구나 하는 자기는 감독관 그런 생각 없겠지만 막 그런 생각도 느껴지는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자꾸 신경 써가지고 시험을 망쳤대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감독관이 자기 시험을 쳐다보잖아요. 보지 마세요라고 해야 됩니다. 절대로 안 봅니다. 아주 보시니까 자꾸 방해가 되는 것 같으니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 시험 이거 10월 24일 한번 놓치면 1년 기다려야 돼요. 그 얘기가 뭐라고 못 하겠습니까? 보지 마세요 하면 절대로 안 봅니다. 아, 좀 방해돼서 그런데 보지 마세요. 절대로 안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대요. 여자 감독관이 오셨는데 구두소리를 갖다가 막 또각또각 내면서 막 또각또각 이렇게 막 계속 또각또각 지금 계산하고 있는데 막 47, 28 하고 있는데 막 또각또각 막 자꾸 돌아다니는 거예요. 귀에 거슬러니까 돌아다니지 마세요 하면 가만히 서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아, 시험 망치겠다 이러다가
신방치다. 그때 감독관 도장 찍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거는 찍게 하시고 그것도 못 찍게 하면 안 돼. 그거는 찍게 하고 계속 돌아다니지 말라고. 지금 방해되니까 좀 그러지 마시라고 하면 안 합니다. 어떤 경우도 있냐면 대각선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자꾸 막 다리를 막 벌벌벌 떠는가 봐요. 이렇게 막 떨면서 막 해요. 3번 체크하다가 막 벌벌 떠고 막 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미안한데 좀 정중하게 해주니 또 그날 또 싸우면 안 돼. 막 다리 왜 떨어 막 그러면 안 되고 좀 정중하게 좀 너무 내가 거슬리니까 이게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기 시험 치는데 최상의 컨디션은 자기가 만드는 거거든요. 혹시 그 주변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얘기를 해서 그걸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날 컨디션을 최고로 끌어들이는 게 좋거든요. 세 번째, 놀라운 집중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놀라운 집중력. 이거는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시고 경험 안 해보신 분도 계실 건데요. 시험에 집중을 하면요. 시험 끝나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현기증이 날 정도로, 다리가 풀릴 정도로 에너지가 많이 소요됩니다.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시험장을 나와서 채점을 학원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두 부류가 있습니다. 두 부류가. 첫 번째 부류는 바보 이걸 왜 틀렸지? 이것도 틀렸네. 이것도 아는 건데 이거. 그런 부류가 첫 번째 부류입니다. 그런 부류. 그래서 올해는 학원에 오토바이 탈 때 쓰는 하이바를 하나씩 준비하려고요. 예. 머리에 뿔라 자꾸 이렇게 하니까 하이바 쓰고 채점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복지를 마련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면요. 채점을 합니다. 맞다고 채점을 합니다. 시험하는데 못 풀겠는 거예요. 지금 다시 보니까. 이걸 어떻게 풀었지? 이걸 어떻게 풀었지? 지금 집중력이 없는 상황이고 지금 풀려고 보니까 못 풀겠어요. 근데 분명히 시험 칠 때는 내가 이거 생각해서 풀어냈어요. 그게 놀라운 집중력입니다. 저는 20% 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60점 맞는 사람은 집중력 발휘하면 72점이 나온다. 원래 60점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집중력이 떨어지면 48점밖에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20% 보는데요.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정말 자기 시험에 집중하고 놀라운 집중력 발휘하시면요. 원래 모르는 것도 알게 돼요. 초과 능력치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르라고 이걸 왜 틀렸지? 이걸 어떻게 맞췄지? 이걸 왜 틀렸지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맞췄지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자기 시험에 집중하실 수 있는 방법 생각하시고요. 방해되는 거 제거하시고요. 놀라운 집중력 발휘하시면요. 자기 능력치보다 더 좋은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좋은 사람들은요. 시험장 가서 최고의 점수가 나옵니다. 자신의 생애 최고의 점수가 10월 24일 날 나오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답안 작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안 작성인데요. 답안 작성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할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따르시면 돼요. 근데 저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을 얘기해 드리는 건데, 저는 여러분들 자격시험을 상당히 많이 쳐봤습니다. 자격시험도 많고요. 저는 자격시험을 상당히 많이 쳐본 사람인데, 자격시험 칠 때 이제 여러분들이 1번 문제, 이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문제를 다 풀고 시험지에 있는 문제를 다 풀고, 답안 작성을 마지막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에 한 번에 모아놓고 1번부터 쭉 작성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당겨 쓰거나 밀려 쓸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배분을 좀 잘 못하시다 보면 요즘에는 여러분들 가차없다 그래요. 물론 감독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데 막 마킹하고 있는데 37분 마킹하고 있는데 종땅 치면 그냥 뺏어가 버린대요. 그래서 마지막에 답지 베끼는 사람이 한 교실당 한두 명씩 꼭 나오거든요. 나옵니다. 100%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한 교실당 그런 분이 없는 경우는 없어요. 100%입니다. 그럼 적어도 푼 문제라도 답이 마킹이 돼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저는 그랬었어요. 제가 시험 칠 때는요. 제가 어떤 시험을 치든지 간에 저는 문제가 1번에 시험지에 4번 체크돼 있잖아. 4번 체크하고 답안 작성 바로 4번 했습니다. 선생님, 나중에 저기 고칠 수도 있잖아. 고치면 일단 틀리고요. 고치면 100% 틀리고요. 다시 볼 시간은 다시는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지금 1번 4번 체크하면요. 그거 그냥 4번이야. 마지막에 4번 체크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저는 푼 문제는 바로바로 했으면 좋겠고, 그게 좀 부담이 되시면 한 6문제 정도, 그죠? 풀고 한 3개, 4개 작성하고, 그죠? 또 한 면 풀고 다 풀지 못했을 거니까 작성하고, 이렇게 한 면 또는 한 문제 이렇게 풀고 바로 답안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를 방지할 수 있냐면 답안지 제출 못하는 경우, 한 번에 답안 작성할 때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 방지, 다시 확인 어차피 못할 거고요. 고치면 또 틀리거든요. 예. 그리고 남은 문제를 확인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지 보고 몇 번 안 풀었는지 찾기는 어려워요. 나중에 시험 장수가 많기 때문에. 근데 답지는요, 한 장이에요, 한 장. 마킹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마킹 안 돼 있는 거 찾으면 4번 안 풀었구나, 7번 안 풀었구나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세이브되는 시간도 상당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부터라도 답안 작성은 미리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답안 작성은 미리 하시기를 개인적으로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3번에 풀지 못한 문제는 미리 작성된 답안지를 보면서 빈도가 낮은 한 번으로 찍는 겁니다. 이것도 연습해 보셔야 되는데 연습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푼 문제로 합격 불합격 결정되겠죠 물론. 근데 찍는 거에서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생기지 않나 싶어요. 이 사람이 3번을 믿는지 2번을 믿는지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든다는 것이 한 푼 문제를 갖다가. 그래서 답안지를 보면 이쁘잖아요. 몇 번이 부족하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다고. 답안지를 먼저 보면. 그래서 미리 작성하는 게 좋다고요. 나중에 한 번에 찍는 게 아니고. 답안지를 보면 몇 번이 빈다 싶으면 그 빈도가 낮은 번호로 찍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4번인데요. 4번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95분 안에 답안지 작성까지 끝내자. 저는 미비된 동작을 95분에 완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시간을 100분 쓰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상당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100분 쓰시면 안 됩니다. 답안지 작성까지 95분입니다. 지금 5분 동안 많은데 5분 동안. 5분 동안 많으면요. 시험지에 3번 체크되어 있는 게 정답지에 3번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답지에 2개, 3개 이렇게 마킹이 되어 있는 게 없는지. 그리고 정말 빈도가 많은 경우인데 비어 있는 경우 있어요. 비어 있는 경우.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한 분 이런 경우가 계셨어요. 그때 부산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시험을 치고 개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0월달에 시험 치면 11월달에 우리가 개강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한 달 뒤에 합격자 발표는 있고 개강하는 날 찾아오셨더라고요. 찾아오셔서 덕분에 합격했다고 밥을 샀어요. 저한테. 남자분이셨어요. 좋은 거 샀어요. 그 좋은 걸 내가 먹었어요. 먹고 그리고부터 한 2주 정도 뒤에 합격자 발표가 있었다고요. 합격자 발표 있고 그 다음 주에 수업 들어왔더라고요. 봐요. 내가 얼마나 놀랬게. 합격했다고 밥 먹고 덕분에 합격했으면 난 일단 먹었어 나는. 먹고 합격자 발표 나고 그 다음 주에 수업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보면서 한 시간 동안 수업이 안 되더라고. 저분이 왜 왔을까? 쉬는 시간에 오셔서 한다는 얘기가 2개인가 차이로 합격을 했대요. 자기가. 합격을 했는데 1개가 모자라게 불합격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는. 그래서 산업인력공단을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정답지를 확인하자고 하니까 부산 산업인력공단에서는 정답지를 안 보여주고요. 모니터로 보여준대요. 자기가 작성한 정답지를 찾아서 모니터로 보여준대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렇게 보여주면 미리 준비해 갔던 수성 사인펜으로 이거 찍어버리고 이거 봐라 이거 내가 3번 했잖아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모니터는 찍어도 안 되니까 모니터로 보여주더래요. 보여주는데 답안 작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자기가 3번 체크돼 있는데 그 답안지에 4번이 작성돼 있고 1개가 그렇고 2개가 비어 있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시험지는 분명히 풀고 너무 기뻤나 봐. 마지막에 그거 풀고 맞아 4번이야. 시험지 4번 체크하고 자 감독금 가져가라 하고 이제 그거 줘버린 거지. 그걸 갖다가 2개가 비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한 해 공부를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내가 합격한 시험을 한 해 공부한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합격한 시험을 한 해 더 공부한다. 이게 안 당해본 사람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저는 2문제, 3문제, 5분이면 2문제, 3문제 더 풀 수 있겠지.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혹시 내가 이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판단하시는 게 더 중요한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95분에 미비된 동작을 완료하시고요. 좀 덜 풀어도 돼요. 나 찍으면 되니까. 그래도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 더 풀 수 있어서 관계없어. 내 풀 수 있는 거 있더라도 찍으면 되니까 95분까지 미비된 동작을 완료하고 나머지 5분 동안에는 내 시험지에 체크되어 있는 정답이 시험지에 제대로 체크되어 있느냐. 그리고 시험지 80개가 전부 다 마킹이 되어 있느냐. 혹시 마킹이 안 되어 있는 건 없느냐.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마킹은 되어 있는데 시험지 답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마지막에 그냥 찍어버리고 꼭 시험지도 답을 체크하세요. 시험지 답을 안 체크하면요.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시험 치고 한 달간 합격자 발표까지 잠을 못 자요. 쌤 제가 지금 2개가 모자란데 마지막에 5개를 찍었는데 그걸 몇 번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시험지는 체크가 안 돼 있어요. 그걸 3번 밀었으면 합격이고요. 5번 밀었으면 불합격인데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몇 번 밀었는지를 모르는 거야. 시험 막판에. 시험지에다가 꼭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빨리 알아요. 한 달 동안 살 쭉쭉 빠집니다. 3번 체크하면 이 공부를 한 해 더 해야 되고 5번 체크하면 공부를 안 해도 한 번 더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시험지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5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95분에 미비된 동작을 완료하고요. 더 풀 수 있더라도 중단하시고요. 나머지 문제는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예. 매진말 보겠습니다. 매진말. 매진말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죠. 예. 시험에 다가오면 상당히 불안하고 초조해지기 마련입니다. 불안하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초조하고 제가 그만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항상 여러분들 수업 서두에 여러분들한테 중간중간 항상 했던 얘기가
그 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보라 그랬어요. 중개업소에 가면 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공인중개사들이 앉아 있을 거다. 그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시기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불안하고 초조한 시기를. 근데 그 사람들이 제가 여러분들 하나 인정해 주셔도 되는 건 이 과정을 그대로 거치셨고요. 이 과정을 슬기롭게 다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이 과정을 거치고 이 과정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 우리처럼 보통 사람들이 이 과정을 거치고요. 슬기롭고 초조한 과정을 초조하고 불안한 과정을 슬기롭게 극복하셔서 시험에 합격까지 만드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합격하시고 보면 점이에요, 점. 아, 그때 그렇게 열심히 했었지. 아, 그때 불안하게도 했었지. 점이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쳐야 되는 과정이니까 시험장 갈 때까지, 지금부터 시험장 갈 때까지 나는 꼭 합격한다라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자꾸 이제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시면 안 돼요. 지금은 기운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될 것 같아. 느낌 괜찮아. 이런 마음으로 시험을 치르시면 됩니다. 제가 지하철에서 본 문구가 하나 있는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시간이 흘러간다는 게 그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라는 의미이다. 저는 좋은 말 같아서 제가 캡처해 왔어요. 캡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합격이라는 꿈을 가지고 계시고요. 시간이 흘러가면 그 합격이라는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거니까 시간 가는 부분에서 너무 초조하지 마시고요. 시험장 가서 놀라운 집중력 발휘하셔서 반드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수업 듣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여기 뒤에 서서 악수 한 번씩 해드릴 테니까 악수 한번 하고 가시고요. 동영상으로 수업 들으시는 분들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합격을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마지막 수업 모두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